조작의 진실. 지금 말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뭐 전 예전에도 뭐 그렇게 투표를 의심 많이 했었어요. 왜 의심을 했냐면 원래는 좀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CG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근데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방송국 CG를 보면, 선거 개표 방송국 CG를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CG를 과연 그렇게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 물론 방송국이 장비가 좋으니까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국회의원 300명, 그 플러스 야당까지 하면 200명, 제3당까지 하면 거의 300명 아주 900명 가까운,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이, 이 1000명 가까운 이 후보자들이 서울로 다 올라와서 촬영을 했다는 건데,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어쨌든 촬영 그렇게 선명하게 나오려면 이미 촬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1000명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한 군데서만 안 하잖아요, 그죠? MBC, KBS, SBS 다 세 군데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과연 단기간에 그걸 만드는 게 가능할까? 단기간에 그런 CG를 만드는 게 가능할까? 저거는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제가 생각에 불가능하다. 물론 이렇게 큰 틀은 만들어 놓을 수 있죠. 큰 틀은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얼굴이 중요하니까, 그죠? 어쨌든 와서 촬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얼굴도 다 CG는 아닐 테니까. 얼굴도 다 CG를 해버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될 텐데, 그죠? 근데 그때도 저는 뭐 의심을 좀 했었어요. 미리 다 세팅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미 다 짜고 하는 게 아닌가? 그죠? 이미 친일파들, 우리 기존에 있던 우리 뭐 소위 말하는 친일파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꼭지점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이미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냥 뭐 머릿수 채우기, 그죠?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하도 한심해가지고 혜택이 많이 줄었거든요. 하도 한심한 짓 많이 해가지고. 근데 예전에는 국회의원들 혜택이 많았다고요. 국회의원 한 번 하면 평생 연금 평생 나오고, 돈도 뭐 하면 뭐 임기 내 하면 또 10억 정도 또 벌고, 그리고 또 보좌관도 5명 8명 막 쓰고, 막 그 후원금도 받고. 옛날에 좋았다. 경기가 좋을 때는 국회의원도 괜찮았다고요, 그죠? 할만했다고요, 그죠? 지금은 개판됐지만 옛날 이제 리즈 시절 때, 라떼는 좋았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막 돈 뿌리죠. 옛날에 돈 많이 썼고 무시 많이 사줬거든요. 선거철 되면 관광버스 계속 고속도로 가봐요. 무슨 놈의 관광버스가 그렇게 다니는지.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이거는 내가 돈을 쓴다 해도 본전을 뽑겠다 싶으니까 지금 뛰어드는 거겠죠, 그죠? 뭐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소문에는 뭐 대통령도 이미 정해져 있다, 누가 할지. 이미 대통령도 누가 할지 이미 정해놨다. 정해놓고 이제 그쪽으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안 되는 애는 끝까지 안 돼요, 그죠? 대통령이 안 될 애는 나가라 시켜버리죠. 사고를 터뜨리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해버리죠. 이렇게 미리 아웃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데 보내버리든지 뭐 그렇게 하죠. 될 사람은 한 방에 돼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고, 또 시장이 된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 빼고는 시장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 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그런 거. 대통령 될 거면 그냥 대통령만 하지, 시장 했던 사람들은 대통령 된 일이 거의 없어요. 뭐 아무튼. 자, 그럼 그렇다면 투표 조작의 의심, 투표 조작의 의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여태까지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온 거를 이렇게 참고를 해서 요즘 최고의 화제니까 제 나름대로 어떤 분석을 좀 해봤어요. 왜 180석 플러스 10석인가? 그죠?
그냥 투표 조작할 거면 그냥 200석 채워보지. 왜 180석에서 60 플러스 10석인가? 그냥 개연성까지 가버리지, 조작할 거면. 왜 그랬을까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하나, 요번 선거에 하나 또 되게 웃긴 건, 코로나가 창궐 해서 사람들이 밖에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안 나갔어요. 그죠? 그렇죠? 대부분 집에 있고 해외 나갈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사전투표를 하는가? 웃기죠? 사전투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투표하는 날 내가 투표를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라서 다 집에 있는데 왜 사전투표를 해요? 그죠? 웃기잖아요. 그죠? 왜 사전투표를 했을까요? 다 집에 있는데. 어디 갈 수도 없는데. 이동 제한이 걸려있고 다 통제를 하는데 왜 사전투표율 24%나 되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웃기잖아요. 그죠? 웃기죠? 코로나로 창궐을 했는데 왜 사전투표율 24% 어마어마한 그런 투표율을 보였을까요? 그죠? 이상하죠. 그리고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영상을 또 전 사전투표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지문조회도 하고 뭐 여러가지 이렇게 신분증 검사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전투표는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령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연령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산 처리를 하니까. 그러면 CCTV를 보면 되죠. 그러면 만약에 60대, 요번에 보니까 사전투표를 60대가 많이 했더라고요. 물론 60대 모든 사람들이 다 미통당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전투표 했을 때 CCTV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했는지 60대가 많이 했는지 확인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바로 나와요. CCTV만 확인해도. 그때 당시 CCTV 복장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할머니인지 젊은 사람인지. 이때 보면 50대 60대 요즘 뭐 좀 적게 사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CCTV만 봐도 카운터 매겨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알죠. 대충 노인인지 젊은 사람인지. 그래도 뭐 오류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죠? 비교해보면 되죠. 이 투표구에서 몇 명이나 투표를 했나? 젊은 사람인가 나이 많은 사람인가 그 비율대로 맞게 CCTV를 했나 뭐 오류가 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충 이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죠? 왜냐 사전투표에서 몰빵이 나왔다니까 대충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죠? 뭐 그런 걸 확인해보면 간단한데 왜 확인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고 뭐 아무튼 저 같으면 그냥 200석으로 개헌 저지선까지 가서 보안법 바꿨을 것 같은데 뭐 190석이나 180석이나 그죠? 190석이나 180석이나 뭐 어차피 조작할 거면 그죠? 어차피 미통당 삽질하고 있는데 할 거면 그냥 200석 해버리지 왜 190석인가 또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싶고 그럼 비례대표는 왜 미통당이 승리인가? 이것도 좀 이상하죠.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럼 비례대표는 왜 미통당이 이겼나? 웃기죠. 그죠? 그 압도적인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으면 비례대표도 여당이 압도적으로 우선 승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보통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긴 해요. 저희 구에 좀 젊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좀 젊은 그 정치인 그런 사람이 나오면 전 민주당이라고도 찍기는 했어요. 민주당 찍고 뭐 미래대표는 뭐 자한당 그 미통당 찍는다든지 뭐 그런 그 예전에 투표도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원래 같은 경우는 미통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그런 굉장히 그렇게 확률이 높았어요. 소위 말해 삽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저는 뭐 다 이야기해요. 비밀선거긴 하지만 전 둘 다 미통당을 찍었어요. 뭐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죠? 대구는 뭐 어차피 뭐 미통당을 찍으니까 간혹 그렇게 찍을 때도 있긴 해요. 근데 그 득표수가 그렇게 많냐라는 거죠. 비례대표는 왜 미통당이 승리인가? 그리고 비율도 맞지 않아요. 비례대표는 비율이 우리가 상식적인 범위 내의 비율이에요.
정도 약간 비슷한, 너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래 뭐 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라는 그 정도 상식선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냥은 왜 그렇게 된, 그냥 그 국회의원 선거는 왜 그럴까? 그럼 투 개표 방식에 문제가 있다. 자, 그럼 개표 방식이 뭐가 다른가? 비례대표 개표 방식은 어떻게 해요? 길잖아요. 개표기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손으로 다 확인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비율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냥 국회의원 선거는 개표기를 이용을 했죠. 개표기, 전자개표기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이 많아요. 뭐 해킹을 했다든지 개표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여러가지 말이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뭐지, 투표 개표 방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일일이 수작업을 했는 게 좀 더 정확한 게 아닌가. 그죠? 사전 투표함 지금 말이 많죠. 지금 또 나온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 가서 투표하는 게 있고 미리 투표하는 게 있고,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주소지가 대구예요. 근데 지금 직장을 서울을 다니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서울에서 대구로 투표하는 경우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 서울에서 대구로 대구 사람을 찍는 그런 투표함이 문제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뒤섞이니까 관리가 사전 관내 투표함보다 사전 그 관리가 위협하다라는 거죠. 섞었을 때 차로 만약에 최소한 하루 이상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수많은 표들이 하루 이상 여기저기로 이렇게 옮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전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곳은 CCTV가 없다.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아주 상식적인 건데 왜 CCTV가 없죠? 그건 좀 기본 아닌가요? CCTV 있는 곳에다 보관하는 게 기본 아닌가? 이것도 솔직히 좀 이해는 안 가요. 상식적으로 이해를 안 가요. 물론 지금 민주당이 지자체를 거의 쓸었잖아요, 저번에. 그래서 지자체에 되게 많아요. 지자체 대부분 민주당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 의심이 가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CCTV는 타임라인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타임라인이 뭐냐면 화면 밑에 그 시간 이렇게 카운터 올라가는 거 있죠. 그게 없으면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인정이 안 돼요. 왜냐면 요즘 디지털 편집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밑에 카운터가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증거로 인정이 안 돼요. 그 CCTV 조작 지금 나온 정보에 의하면 CCTV 조작은 뭐가 이렇게 열었다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1시간 정도 촬영을 한 거죠. 1시간 정도 촬영을 하고 USB로 뺀 거죠. USB로 옮기고 그걸 다른 데 가서 붙여넣기 해서 10시간짜리를 만든 거예요. 그 야간에 사람 없을 때 분량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CCTV를 카메라를 꺼버리겠죠, 전원을. 그리고 이제 그 밤에 CCTV 있는 것처럼 그 붙여넣기 한 걸 집어넣는 거죠. 뭐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 스피드 아시죠? 키아누 리브스 나왔던 산드라 블록하고 나왔던 옛날에 CCTV 보시면 아시죠? 뭐 그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뭐 영화 같긴 하지만 뭐 워낙 디지털은 카피가 쉽기 때문에 요즘 또 편집 기술이라든지 컴퓨팅 기술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게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집해서 집어넣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야 뭐 간단하죠. 그런 거는 CCTV는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타임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밑에 시간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 카운터 막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으면 편집을 하면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CCTV는 타임라인이 있어야 돼요. 몇 분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게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리고 안에 분석을 해보면 기계어로 분명히 편집하면 편집했다고 나올 거예요. 그죠? 레이어가 겹칠 거다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2레이어, 3레이어, 4레이어 분명히 겹칠 게 나올 거예요. 기계어로, 디지털은 기계어로 분석하면 다 나와요. 그런 거예요. 뭐 검찰에서 확인해 보면, 검찰에서 적극정을 띄고 함유계에 내보면 아마 다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도 군인 투표, 어, 군인은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전 투표는 안 했는데 군대 있을 때 군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여당을 찍으라고 압박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원래는 딱히 뭐가 없죠. 원래는 군인들 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딱히 뭐가 없어요. 그죠? 옛날에는 군복무기간 줄여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우려먹었는데, 원래는 한 10만원 정도 군인 월급 올려준다? 뭐 그 정도 선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걸로 찍을까요? 어, 했을 뭐 찍어서 그거라도 찍어줬을 수도 있고 안 찍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도 10만원 정도 월급 올려주는 거 가지고는 글쎄요, 몰빵이 나오긴 힘들지 않을까. 또 군인 투표를 하고 싶으면 그거 있죠. 그러니까 남쪽에를 북쪽으로 올리고 서쪽에를 동쪽으로, 동쪽에를 서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50만 표, 지금 몇 만이지? 65만인가 50만 표인가. 일단 현역 군인들, 병장급 현역 군인들을 가정을 했을 때 최소 50만 표는 장난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투표가 다 관 외 투표함으로 가기 때문에 최소한 50만 표 정도는 장난을 칠 수 있어요. 그죠? 미리 하잖아요. 그죠? 군인들도 당일날 안 해. 제가 알기로는 군인들도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당일날 안 해요. 일요일날 미리 하죠. 그렇다면 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해요.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상대 후보 밀어주기. 홍준표 의원이 자기는 사전투표 많이 나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럼 뭐 조작이 아니다, 뭐 이렇게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게 조작인 거죠. 홍준표 씨가 되고 있을 인기가 별로 없어요. 본인은 잘 모르나 본데 탈당까지 했잖아요. 그죠? 본인 인기는, 본인 자신은 본인 인기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홍준표 씨 되고 있을 인기 별로 없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죠? 그럼 왜 홍준표 씨가 당선이 됐나? 밀어주는 거죠. 민주당에서. 왜 밀어주냐? 대선에 그럼 이렇게 되면 위통당이 의석수가 줄어들죠. 의석수가 줄어들면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들이 복당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그 복당한 사람 중에 그나마 미통당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누구냐? 홍준표 씨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저번 대선에도 나왔고. 그럼 홍준표 씨가 대선에서 지금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나마 인지도가 있는 홍준표 씨가 나왔을 때 손쉽게 이길 수 있다 라는 계산이죠. 그죠? 손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하에 옛날 그 이명박 그 당선자 됐을 때처럼 밀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하면서 표가 많이 나온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죠? 많이 떨어졌으면 오래 걸릴 테니까. 그냥 미통당 사람이 됐으면 오래 걸릴 테니까. 그죠? 아니면 두 사람 표를 갈라서 자기들이 당선되려고 했을 수도 있죠. 그죠? 둘이 표가 갈려서 어떻게 이기긴 했지만 둘이 표가 갈려서 어부지리로 이기려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는 홍준표 씨가 대권에 나오는 게 자기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 자기가 상대하기 쉽다,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당선된 사람을 또 봐요. 탄핵 찬성했던 사람 당선됐죠. 무소속으로 나가서. 그리고 그 다른 사람 김태호 씨를 빼고, 김태호 씨는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김태호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무소속 당선자들을 보면 다 당내 불화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 불화를 일으켰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만 입으로 진 거죠. 그죠? 전략적으로 입으로 진 거죠. 그래서 복당을 하게 되면 분란을 일으키고 뭐 그런 식의 어떤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투표 조작을 항의하는 사람은 안철수당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선거, 물론 유튜브 요번에 좀 더 분석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통계적으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뭐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안철수당이죠. 전멸했잖아요. 비례대표 세석 빼고 전멸했잖아요. 안철수당 사람들이. 민주당에 거의 흡수가 됐죠. 당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죠? 세석 남았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 쪽 플러스 10에 붙으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쪽을 못 쓰죠. 3명 가지고는. 그 뭐지 그 구성한다 그러잖아요. 그 뭐죠 그 단체 교섭인가 뭐 그거 자체도 구성할 수 없는 옛날 자민련 같은 그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왜 그렇다면 제가 그 생각은 이 사람들이 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나? 미통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표 조작을 했다라고 으쌰으쌰해서 검찰에도 이야기 항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했을 때 자기들한테 반사 이익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 통계치 드러내는 거는 저거는 대학 교수들이 논문 쓸 때 그때 많이 쓰는 거예요. 저도 많이 저 교수님 논문 조금 도와줘 봐서 아는데 저렇게 통계치 분석하고 그래프 만들고 이런 거는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딱 그 스타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의석수 민주당 130석, 자한당 130석, 그럼 나머지 40석은 자기들 거다? 네? 그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조작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제가 좀 의심이 가는 건 이렇게 표가 찍힌 걸 보면 무슨 표가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놓은 듯이 반듯한 표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 그런 표는 사전투표함에서 나온 표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무슨 표가 사전투표함 표면 봉투 안에 넣잖아요. 그렇잖아요. 갈색 봉투 안에 이 표를 넣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 5, 6일 동안 봉투 안에 표가 들어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다리미로 핀 것처럼 그렇게 깨끗한 표가 나오는지. 그죠? 이 오그라들겠죠. 일주일 동안 좁은 봉투 안에 있었으니까 오그라들겠죠. 어떻게 저렇게 다리미로 핀 것 같이 일자로 저렇게 나오는지. 그죠? 그리고 분명히 선거 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도장을 왜 프린터로 하냐고 막 그 항의하신 분 있죠. 유튜버에. 왜 저번 지자체 선거 때도 다리미로 달아놓은 듯한 일자표가 나왔대요. 어떻게 이런 표가 나올 수가 있냐고. 지자체 선거 때도 그런 표가 나왔어요. 근데 올해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그런 표가 더 나왔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요번에는 되게 길었잖아요. 거의 무려 50cm나 되는 투표용지예요. 3번을 접어서 투표를 했어요. 3번을 안 접으면 투표함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했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접어가지고 넣을 수 있다. 우린 투표함 구멍이 커서 약간 볼록하게 해도 들어간다. 물론 그쪽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구는 제가 이렇게 꽉꽉 누르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좁아서. 뭐 여러가지 투표함 종류도 여러가지 있을 수 있죠. 그죠? 저희 동네 거는 눌러야 들어가요. 꽉 접어야 들어가요. 좀 웃기죠. 그리고 하나 또 문제가 있는 건 현장 투표는 그때 꼭지에 삼각형 종이 같은 걸 떼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장 투표는 모서리 종이를 떼내요. 그 주는 사람이. 그래서 조작을 하기가 힘들죠. 개수가 안 맞으면 나중에 조작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전투표함은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전투표용지에는 모서리에 종이를 떼내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죠?
뗐는지 안 뗐는지 근데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자로 네모 반듯한 거죠. 삼각형 꼭지를 안 뗀 것 같아. 모서리를 제거를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도장도 이상한 도장이죠. 도장도 본인 제가 알기로는 뭐 신원이 확인이 가능한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무슨 어디서 그 장난감 도장 팔아온 것처럼 그런 도장으로 찍었죠. 신원을 확인하기 힘든 도장, 그죠? 신원을 확인하기 힘든 도장으로 그렇게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좀 많아요, 그죠? 사전 투표 그 투표기 그것도 좀 뭐 이상하다 그러고 지금 뭐 또 이야기하는 거는 두 표당 한 표씩 줬다. 그러면 왜 일괄적으로 3으로 적용 안 하고 왜 그렇게 6으로 적용했을까요? 대구를 왜 6으로 적용해? 대구도 3으로 하지? 대구를 3으로 하지 왜 6으로 적용했을까요? 대구도 확 쓸어버리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거는 그분들이 원하는 수치인 거죠. 그분들이 원하는 수치인 거죠. 대구는 3으로 안 하면 안 떨어지니까 워낙 몰표고 현장 투표 워낙 몰표가 나와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현관이 표 비율에 안 맞는 거죠. 그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3으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면 안 맞는 거죠. 대구도 쓸 거면 대구도 쓸어버리면 좋죠. 한 석 정도 뭐 10석, 20석 못 쓸더라도 한두 석 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대구는 왜 못 받았을까요? 그거는 대구의 사전 투표율이 낮기 때문이죠. 그죠? 대구는 사전 투표율이 현장 투표율을 압도하기 때문이죠. 그죠? 거의 몰빵이 나왔기 때문에 못 이긴 거예요. 조작을 했는데 몰빵이 나왔기 때문에 못 이긴. 그러니까 사전 투표 조작이라고 사람들이 저도 그런 의심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전 투표율이 가장 낮은 대구에서는 못 이겼어요. 다 졌죠. 전멸했죠. 이유가 뭐겠어요? 못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겼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죠? 사전 투표함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사전 투표 한 표가 없는 곳은 여지없이 다 졌어요. 그죠? 그럼 사전 투표율이 요번에 평균적으로 24% 정도 나왔는데 60%, 66%가 되는 현장 투표를 사전 투표가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대구처럼 나오는 게 정상이죠. 대구 비율이 정상이라고 봐요. 그 전라도도 약간 저도 이상하다고 봐요. 정동영 씨하고 다 떨어졌다는 게 그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거죠. 왜 떨어뜨렸겠어요? 대권 후보를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탈락한 사람들 한번 쭉 봐요. 어떤 사람들이 떨어졌나, 그죠? 황교안 약간 대권 후보 나오는 사람, 그리고 최소한 4선 5선 되는 사람, 한경환, 나경은 뭐 이런 사람들 다 떨어졌죠. 위통당에는. 그리고 대부분 초선 의원들이고, 초선 의원들은 어차피 대권 나올 생각이 없으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고, 저쪽 민주당 쪽에서도 대권 후보 나올 만한 사람들 7선 8선 되는 사람들 다 떨어졌죠. 그죠? 이렇게 해봐야 지금 나오면 이낙연 전 총리, 민주당도 대권 후보 누가 있나요? 갑자기 다크호스로 부상할 일은 없죠. 이렇게 해봐야 이낙연 전 총리 정도 나올 건데 이낙연 전 총리로는 못 이겨요. 왜 못 이기냐면 뭘 서울에서 싹쓸이 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지금 비율이잖아요. 지금 총선 비율 투표율로 이낙연 총리로는 못 이겨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전라도 쪽 기반을 둔 사람, 전라도 쪽 기반을 둔 사람은 경상도에서 표를 안 찍어요.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부산 쪽 출신을 민주당 쪽 사람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죠. 왜냐하면 경상도 쪽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상도 표를 잡아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산 쪽이나 경북은 택도 없고 부산 쪽에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이렇게 끌어오죠. 그래서 전라도에서 밀어주고 서울에서 득표, 전라도 충청도하고 서울에서 득표 좀 하고 이래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겼어요.
근데 이낙연 총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전라도 사람이죠. 경상도 쪽하고 그게 없어요. 그렇다면 경상도 쪽에 몰빵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경상도에서 표를 못 얻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어, 그렇게 되면 절대 선거는 이길 수가 없어. 아무리 서울에 득표율이 많이, 서울에도 대구 사람이 살아요. 그렇잖아요. 서울에도 대구 사람이 살기 때문에 대구에서 득표율이 높다면 서울에도 어느 정도 득표율이 나오는 거예요. 비율이 비슷하게. 그죠? 물론 서울 토박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지방에서 서울로 돈 벌러 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 전라도 출신이, 전라도가 인구가 적잖아요. 전라도 대권을 할 때 이게 총선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대통령 선거할 때는 전라도가 경상도보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전라도 사람이 나오면 100% 지죠. 그 정동영 씨하고 이명박 씨하고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정동영 씨 30% 이내로 나왔죠. 그때 당시 얼마나 끝내줬어요, 그죠? 탄핵 개가 뭐 의석수 150석 없고 진짜 기세가 하늘을 찔렀는데도 오직 30%밖에 못 얻었어요. 그게 전라도 인구가 없어서 그래요. 그죠? 이낙연 총리가 나오면 100%지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딱히 없죠. 그렇다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또 나올 수도 가능성은 없고 지금 없어요. 민주당 저번에 당선된 사람들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 한번 봐봐요. 과연 대권 후보가 있나? 아, 이 사람은 정말 강력한 대권을 누릴 거야 이런 사람 있나? 없어요. 그죠? 그 미통당도 마찬가지예요. 미통당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대권 지금 딱히 딱 떠오르는 대권 후보는 없어요. 그죠? 근데 물론 외부에서 데리고 올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당 내에 세력이 있고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 내에 어느 정도 세력이 있고 당이 밀어줘야 되죠. 근데 그런 사람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사람 보이진 않아요. 그죠? 딱히 나오는 뭐 유승민 후보가 라고 이야기한 유승민 지금 안 좋죠. 다 떨어졌어요. 원래 다 떨어지지 않았나요? 그쪽에? 옛날에 안철수당 같은 사람들 다 안 떨어졌어요. 거의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유승민 후보를 누가 찍어주겠어요? 분위기 안 좋은데? 그죠? 그리고 유승민 후보를 대권 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기가 좀 약하죠. 그죠? 저번에 대권 후보 나왔을 때 뭐 열심히 뭐 국민 장인 그 따님하고 나와가 열심히 후보했지만 득표율이 미미했죠. 그죠? 그 정도로는 안 돼요. 그죠? 아무도 유승민 씨를 대권 후보를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누가 대권 후보가 될 것인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같아서 미궁에 약간 빠져있죠. 외부 영입을 해야 되죠. 외부에서 훌륭한 사람을 영입을 해서 밀어야죠. 그거 외에는 빨리 정해서 밀어야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 민주당에 근데 미통당은 영입을 해서 밀 수 있어요. 일단 대권부터 잡자. 그죠? 훌륭한 사람 영입해서 일단 대권 잡자. 그리고 그 다음 생각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의석수가 작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불리하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영입을 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소위 말하는 챔피언스 리그 나가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견이 그렇게 모아질 수 있어요. 의석수가 작으니까. 근데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요? 의석수가 180석이에요. 그죠? 영입을 할까요? 안 하겠죠. 내부에서 찾겠죠. 근데 내부에서 찾는데 뭐 청와대 쪽 사람도 있고 누구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개박살을 할 확률이 되게 높죠. 그 대통령 선거예요. 물론 신인들 뽑히기도 하고 하는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뭐 신인들이 나와서 가끔 이렇게 신선하게 캠페인하고 이러면 되는 경우도 있어. 바람 타고 이러면 지자체나 국회의원 같은 거 작은 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권은 표를 최소한 투표율을 70%로 잡았다고 가정했을 때 1500만 표 정도를 얻어야 돼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한 2000만 표, 1900만 표에서 2000만 표를 안전빵으로 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세팅을 하겠죠. 1900만 표에서 2000만 표 정도로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야 이길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충 봤을 때 지금 분석하는 사람들은 아마 미통당 쪽 사람들은 150, 1500만 표 정도로 세팅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럼 100% 지겠죠.
미통당 사람들은 2천만 표로 세팅을 해야 돼요. 2천만 표로 세팅을 해야 돼요. 민주당이 2천만 표로 세팅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통당도 2천만 표를 세팅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한국 유권자가 4천만 명이 넘는다고요. 그러면 2천만 표, 2천만 표 하면 4천만 표 나오잖아요, 벌써. 그러면 투표율이 90%, 거의 95%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힘들죠. 그죠? 현실적으로 투표율이 90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는 건 힘들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덜 나오면 그냥 다행이고, 2천만 표를 얻을 수 있게끔 미통당에서도 세팅을 그렇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덜, 그 사람 다 안 찍을 수 있으니까 약간은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 1500만 표 정도는 얻겠죠. 그죠? 그 70% 정도 되면 한 3800만 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500만 표 정도 얻으면 과반을 넘길 거예요. 그죠? 50% 투표한 사람 중에 과반을 넘기겠죠. 1500만 표 정도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팅은 2000만 표로 해놔야 돼요. 저쪽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다음 대선은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뭐 그래요. 그죠? 그 사전 투표율 같은 게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뭐 그래요. 그죠? 그리고 저쪽에 지금 경상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노무현 뭐 이런 사람들처럼 부산을 이렇게 걸치는 사람이 없어요. 부산 지역을 걸쳐서 경상도 표를 깎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거예요. 만약에 대권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인물이 없어요. 그것도 180석이니까 영입도 안 하겠죠. 그래서 미통당이 똘똘 뭉쳐서 지혜를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대권은 승리할 수 있다. 그죠? 아마 그 홍준표 의원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해볼 만하다. 그죠?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래 쭉 당선된 사람들을 쭉 보면 대부분 초선 의원이 85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진도 거의 없고 지도부도 거의 다 사퇴를 했고, 나이 들어서 없어요. 그죠? 그리고 박지원이나 정동영 씨 같은 경우는 얼마 탈락했고, 보궐선거 들어온다 하더라도 당이 다르죠. 지금 만약에 이 투표 조작이 심해져서 보궐선거가 만약에 생긴다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 정의당이, 안철수 아저씨당이 없어졌잖아요, 거의. 그러면 정동영 씨라든지 박지원 씨라든지 이런 사람은 민주당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대선 전에. 근데 정동영 씨 같은 사람 이미 대권 나서 떨어졌는데 전혀 가능할까요? 그죠? 좀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시급 1만원,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정동영 씨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본인이 나올 수 있으면 뭐 상관없지만, 누가 나오냐, 그러니까 미통당 쪽 후보가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바뀌겠죠.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정의당, 안철수당 사람들이 항의를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전라도 쪽은 뭐 100%다 이래가지고 항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전혀 항의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건 뒤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죠? 항의를 안 한다는 거는 뒤에 뭔가 약속이 돼 있는 게 뭔가 있다. 안철수 당만 없앤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안철수 아저씨 당은 스스로 자멸을 했죠. 그분도 그랬고, 조계조평학 거부, 그 사람을 비례대표로 쓰기도 하고, 본인도 뭐 여러가지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죠. 그렇게 혁신적인 능력을 못 보여줬죠. 본인이 이끌고 있는 당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제3자인 것처럼 본인이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다 안 된 아니고 뭐
그런 모습, 힘들어도 싸우는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 못 보여줬죠. 뭐 아무튼 매년 매 선거 매번 그런 이야기는 있어 왔어요. 그죠? 근데 요번에는 증거가 좀 뚜렷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전 좀 요번 기회에 깔끔하게 검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검찰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 민주당하고 미통당 대표들이 나와서 깔끔하게 그걸 한번 이게 과연 가능한지, 그죠? 한 개 투표구만이라도, 그죠? 가장 의심되는 한 개 개표구만이라도 한번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기자들 불러놓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제가 보기엔 깔끔한 것 같아요. 여당 어차피 180석이잖아요. 그죠? 뭐가 무서워요. 그죠? 저는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언론 플레이만 하는 거는 별로 안 좋다고 봐요. 당당하잖아요. 당당하게 승리를 했으면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팍 치고 나가야죠. 그죠? 별 소리가 없죠. 갑자기 막 지도부들이 사퇴하고 막 이러죠. 아무튼 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부산시장 사건도 갑자기 터졌죠. 그게 뭐 이게 선거 전에 터질 거나 선거 앞에 터질 거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는데 근데 이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 뭐 터질 게 있다 그랬는데 근데 왜 이것도 지금 터뜨리는 건지. 근데 오거돈 부산시장 이야기는 선거 때 찌라시로도 거의 없었던 걸로 아는데 뭐 아무튼 그죠. 뭐 그런 안 좋은 일도 좀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부산시장, 저는 부산시장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건 미통당에서 부산시장을 누구를 후보로 내야 되나? 라고 딱 했는데 한 사람 딱 떠오르더군요. 김무성 씨. 물론 정치권은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다만 보도만 안 할 뿐이죠. 뭐 김무성 씨밖에 없죠. 그죠? 부산에. 뭐 다른 사람 있어요. 만약에 김태호 씨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김태호 씨가 한번 출범해 보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근데 이번에 당선이 돼버렸죠. 그죠? 딱히 지금 떠오르는 사람은 김무성 씨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김무성 씨는 대권을 노릴 텐데. 근데 뭐 어떻게 될지. 그죠? 근데 부산시장도 옛날에 그 홍준표 의원도 경남도지사 했잖아요. 그죠? 부산시장도 내가 보기엔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은데. 그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왠지. 그죠? 부산시장도 뭐 내년에 한다는데 만약에 뭐 미통당도 부산시장 출마를 하는 보궐선거를 한다 그랬을 때 잘 해서 또 한석이라도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자체라도. 좋은 후보, 그죠? 승리할 수 있는 후보 공천해가지고 뭐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죠? 이렇게 내부적으로 누가 갈 거라는 얘기는 뭐 있겠죠. 자기들끼리 뭐 있겠지만 아직 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도 좀 어수선한 이런 가운데 있어서 어쨌든 저는 왜 이렇게 의혹을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청와대나 이쪽에서 좀 깔끔하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의혹이 국민들이 이렇게 의혹이 많고 투표하러 갔는데 이미 투표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뭐 유령 뭐 그날 투표한 사람보다 투표 인원수가 더 많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대요. 계산을 해보니까 총 투표사보다 한 사람이 더 투표를 많이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있대요. 신기하죠. 그런 의혹들을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180석이나 얻었으면 정부가 나서서 당당하게 저희는 이러한 이유로 승리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